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왜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팔지 않고 들고 있어야 하는가, 즉 바이 앤 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슬픈 사연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이 앤 홀드에 대한 일부였는데요. 그때 1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서 빨리 2부와 3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그것의 속편인 2부, 저의 메인 주식이자 이 채널의 메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가지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어떤 주식이라 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단지 제가 오늘 그 중에서 테슬라라는 주식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 뿐이지 애플을 가지고 계시던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던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다 어느 주식이든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으셔도 조금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 주식이죠?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기 순환주나 배당주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뭐 가치주나 배당주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성장주에 더 맞는 방법입니다. 성장주야말로 위험하고 등락이 심하니까 더 사고팔고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주야말로 더욱더 사서 오랫동안 가져가기, 바이 앤 홀드를 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주,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그리고 비교적 무겁긴 하지만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성장주입니다. 이런 성장주의 주가 흐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런 고도의 성장주들은 그 주가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짧은 기간 동안만 오버슈팅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즉, 한 번 주가가 뻥 뛰어 오른 다음에 상당한 시간을 최소 3, 4주에서 많게는 뭐 2달, 3달까지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기업 가치에 선행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그 주가에 걸맞게끔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팔 사람은 다 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사면서 주주의 손바뀜이 일어나죠. 매물벽을 녹여내고 새로 그 주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을 조금 올랐다고 안 팔 거 아니에요. 뭐 몇 프로 먹자고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렇게 횡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고 기업 가치가 주가에 걸맞게끔 따라오면 다시 한번 오버슈팅을 합니다. 위로 또 빵 쌓아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이게 고성장주의 가장 기본적인 주가 상승 패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번 횡보를 하면서 위에 고점에 똑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주가가 내려와요. 그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그 가격이 오면 다 팔아야지 하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오버슈팅 하는 순간에는 그 가격에 팔고 나간 사람들을 다 버스에서 내려버리고 주가는 위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쭉 오르던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조정받은 주가가 내가 판 가격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가 참지 못하고 또 사죠. 내가 판 가격보다도 비싸게. 근데 내가 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또 내리죠. 그러면은 원래였으면은 풍부한 안전 마진을 가지고 편안히 견딜 수 있는 시기를 이제는 안전 마진이 없으니까 멘탈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주식을 이 지점 160 정도의 매수를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주식 분할 전이니까 그 당시로 치면 800 정도였어요.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1000을 넘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천슬라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던 때죠.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다시 900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요. 근데 1000 바로 밑에서 다시 한번 꺾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 한번 1000이 오면 팔겠다
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주가는 힘차게 오르고 1000을 뛰어넘습니다. 이때 아마 수많은 사람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고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텼어요. 그래서 언제 팔았냐? 요때 230 정도에 팔게 됩니다. 이때 딱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주가가 1000을 뛰어넘어서 1150 정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미 나는 800에 샀으니까 무려 40%가 넘게 수익을 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웬만하면 다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한 8, 900대에 샀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도 그렇게 모양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보란듯이 주가는 그 당시 1800, 지금으로 치면 360 정도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정은 받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횡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조정받은 최저점이 약 2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 고수라고 생각해서 남들은 다 200에서 팔고 나갈 때 나는 무려 230에서 팔고 나가서 나는 승리했다고, 나는 고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오른 주가가 조정을 받은 최하 지점이 내가 판 230보다도 훨씬 높은 270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이때 한 280에서 300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았겠습니까?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팔았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 바로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이틀 정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던 바로 이 자리 370 정도에서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수직 상승을 해서 500을 넘죠.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로 테슬라는 워낙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S&P 500 포함 안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배터리 데이도 있었죠. 그런 이벤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지점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던 적도 2번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 지점보다도 10% 이상 높은 지점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보다 훨씬 높고요. 자, 과거로 좀 돌아가서 내가 160에 샀다가 230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나름 이제 후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그 자리 370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려 3번이나 자기가 다시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거의 그 지점까지 오는 그 엄청난 멘탈적인 쫄깃함을 견뎌야 돼요. 만약 내가 그냥 160에 사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지금 최고 저점이었던 320, 이거는 뭐 내가 산 가격보다 여전히 2배나 위죠. 여전히 수익률이 100%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부르죠. 내 수익률이 위로 지금 100%나 쌓여 있기 때문에 그 100%라는 그 수익률이 안전 마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멘탈에 동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로 너무나도 큰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70에 다시 산 사람은 안전 마진이 없죠.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다. 실제로 2번이나 37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었고, 이때는 무려 마이너스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또 한 번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왔었어요. 이때는 또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렇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안전 마진이 없어요.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마이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견뎌야 되는 정신적 고통이 따라요. 물론 이제 단타 거래를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견딜 수 있겠지만, 주식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또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극심하게 적은 안전 마진을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가 판 가격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서 설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내가 팔았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선택은 2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사거나, 아니면 내가 판 가격보단 도저히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주식은 포기하고 다른 주식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1등 기업이 아니라 2등, 3등 기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죠. 그렇게 1년 후쯤 지나서 보면은 이제는 뭐 2등, 3등, 4등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15등, 16등, 17등 기업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이제는 뭐 등수를 매길 수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유행에 편승하는, 흔히 말하는 급등주 따라잡기를 하는 그런 도박 같은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제대로 물려서 큰 손해를 보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날린 얘기를 해드렸죠. 수십 번을 땄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았다고. 그게 제가 뭐 1, 2년 조금 했을 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년 동안 그렇게 단타로 성공을 하면서 나는 몇 년이나 단타로 돈을 벌었다. 나는 이제 단타의 선수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후로도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이 부지기수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겪으실 일이에요.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었죠?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도 다 이거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지만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실제로 주가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고점에서 내리고 저점에서 오릅니다. 테슬라 최근에 이 주가 차트만 봐도 430에서 450 사이에서 무조건 내리고 400 이하 가면 사면은 무조건 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확률적으로 일정한 고점이 오면 내리고 일정한 저점이 오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맞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맞추다가 한 번 삐끗하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익을 보고 팔았지만 오버슈팅해서 위로 날아가 버리면 다시는 그 주식을 손을 못 댄다니까요. 설사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사게 되고 너무 올라가 버려서 그 주식은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2등, 3등 주식 그리고 2등, 3등 주식도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제는 6등, 7등 주식 6등, 7등 주식도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잡주를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짜여진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짜여진 각본입니다. 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망해요. 짧게 단타 쳐서 몇 년 만에 10배, 20배 넘게 버는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우량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점점 잡주에 손을 대죠. 그렇게 17등, 18등, 20등, 21등, 30등, 50등 주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멋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이거는요 아마존의 상장 당시의 주가 차트입니다. 아마존은 1997년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 며칠이 지나서 최저가는 1.31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23년 전에 우리가 이 주식을 최저점 1.31달러에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가는 쫙 올라가서 100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안 팔았으면 거의 80배를 번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반토막도 더 되는 4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서 이번에 11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과연 안 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팔겠죠. 그 이후로 떨어져서 다시 40 근처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서 또 110 정도까지 가요. 이 앞에서 안 팔았던 사람들도 이때는 웬만하면 다 팔았겠죠. 그 이후로 주가는 미친 듯이 폭락을 해서 10달러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앞에 100 이상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역시 나는 승리자다. 나는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10분의 1 토막이 나도록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겠죠. 이 주식은 작전주였고 이제 끝났어. 이걸 아직도 안 팔고 가지고 있다니 멍청이들. 나는 이미 100배 먹고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때까지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조롱하겠죠. 이 모양을 보고 10달러에서 다시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이미 딱 보셔도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작전주가 한번 시세를 분출했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망한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가서 그냥 상장 폐지될 각이지 예전 110달러 대비 10분의 1이나 싸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지점에서 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어떻게 됐죠?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3,000이 넘어요. 1.31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무려 2,000배가 넘게 번 겁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었다면. 그럼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존이 거의 2,500배가 올랐지만 과연 아마존으로 2,500배 번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왜냐면 다 중간에 팔고 나가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급등락하는 아마존을 가지고 내가 샀다 팔았다 해서 과연 2,500배를 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 잘해서 2,500배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물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전설적인 진짜 한 나라에 몇 명 있는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2,500배 벌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뺀질나게 샀다 팔았다 단타했던 종목으로는 거의 벌지 못하고 그냥 소액으로 꾸준히 넣어놨던 주식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다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전 재산을 다 그렇게 바이앤홀드로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뭐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잃었던 엄청난 돈은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그렇게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잃지 마시라고,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라고 그런 간곡한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부 마지막이죠. 테슬라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하는, 가장 좋은 가격에서 테슬라를 팔고 또 가장 좋은 가격에서 테슬라를 사는 ARKK와 똑같이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냥 그동안 테슬라를 그냥 쭉 들고 있었던 경우와 얼마나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거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이 이제 완결편이니까 그 영상도 꼭 기다렸다가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